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살림근육학 11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근육은요, 소원근, 대원근, 견갑하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깨의 문제는 다른 곳보다 좀 더 뇌에서 인식하는 범위가 큽니다. 또 고객들이 통증과 고통을 호소하는 범위도 큽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깨 통증을 지배하는 자, 모든 통증을 지배할 수 있다. 결국 수기요법의 대가는 어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수기요법의 진정한 대가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깨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기를 잘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수기요법과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근육에 대한 중에서도 이 소원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소원근은요, 인체에서 통증을 케어해주는 대표적인 근육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어깨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극상근이라고 얘기하고, 그 치료는 소원근을 통해서 관리하고 치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원근에는 애과신경이라는 악실라리 너브하고 나디알 너브, 요거신경이 갈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지가 어깨 통증을 케어하는 그 핵심 멤버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관리를 잘 못하고 팔페이션을 시키면, 촉진을 시켜보면 거의 대원근을 만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깨 관리의 핵심은 소원근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수님들 또 다른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30년 동안 고객 관리하면서 우리 인체에는 자꾸 뇌를 속이기 위한 통증들이 나온다. 그것도 제가 위성 통증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좀 근육학적 관점에서 소원근을 좀 이해를 해줘요. 근데 소원근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대원근도 좀 알아줘야 되고요. 또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리는 그 50견의 대표적인 치료 근육인 견갑하근에 대한 얘기들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내가 근육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구나. 그리고 고객은 이제 전문적인 사람을 필요합니다. 그냥 손맛이 좋은 사람들, 또 어떤 그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관리의 시스템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테레스 마이나는 극하근의 동생이라고도 부릅니다. 극하근의 동생이다. 결국 극하근 라인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리고요. 기신은 견관절 상애과부에서 붙어서요. 끝나는 거는 상안골의 큰 대결절에서 붙습니다. 그리고 신경은 경추 5번하고 6번 라인의 악실라리 너브, 애과신경에서 그 신경 레벨을 지배하게 되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별표를 쳤습니다. 어깨의 모든 통증을 해결해주는 근육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기를 참 잘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어깨의 통증을 케어를 참 잘하고 싶은데, 신 교수님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어깨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소원근을 찾아라. 소원근을 찾아서 당신이 한번 촉진을 정확하게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소원근을 잘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소원근을 찾는 그런 테크닉을 되게 많이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신경이 나온다. 애과신경과 요근신경이 나오는 분지다라는 거랑, 대흉근하고요, 소원근을, 그러니까 대흉근하고 소원근을 통해서 목의 움직임을 잡아주는데,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를 떠나서는 이 대흉근 가운데에 있는 스터넘, 흉골 라인을 저는 얘기합니다. 이 대흉근의 멋을 전체적으로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에 대흉근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대흉근 가운데 있는 스터넘, 흉골 라인의 이쪽 라인을 목의 움직임에 영향력을 가장 주는 곳이다라고 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목을 관리해주는 하나의 또 포인트였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러분들 관리 시 대원근과 구별을 하자. 대원근하고 소원근을 조금은 구별을 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원근의 테레스 매니저는 기시점도 한번 봐야 돼요. 저는 수기적인 요소에서는 대원근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소원근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기적인 관점은 소원근에 좀 더 치중해서 여러분들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대원근보다는 조금 더 관점적인 요소를 봐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대원근은 이 시점이 견갑골의 하각에서 시작된다. 또 정지되는 곳은 상완근의 소결정 등에서 그게 정지된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견갑하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견갑하근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깨 통증을 해결해주는 것 중에서 오십견, 프리진 숄더라고 불리는 동결견의 주 해결 근육이다. 견갑하근의 해결은 뜯어서 관리를 해주는 중요한 근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견갑하근은 촉진하게 되기 좀 힘들죠. 일반적으로 극하근 안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팔을 돌려서 뜯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어깨는 훌륭한 거죠. 어깨가 아픈 사람이 팔을 뒤로 돌려서 견갑골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되게 힘들고요. 겨드랑이 밑으로 팔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견갑하근을 잘 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50견의 대가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그 임상에서 이 50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무거운 1kg 정도짜리의 추나 아령을 들고 고개를 숙여서 팔을 흔들어주는 진자 운동, 의학용어로는 펜들럼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운동요법을 또 시켜주면서 견갑하근을 많이 뜯어주기도 하죠. 그래서 견갑하근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당신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근육이다. 예를 들어서 팔이 요거밖에 안 움직였는데 견갑하근을 뜯어주고 풀어줬더니 팔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50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근육이 뭐니? 라고 얘기하면 견갑하근이죠. 자, 두 가지 증상을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팔이 아파요,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드는데 너무 아파합니다. 그래서 치료해주는 사람이 팔을 받쳐서 쭉 올렸더니 올라갑니다. 이런 케이스는 회전근개 파열이죠. 근데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갑니다.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런 경우는 프리진 숄더, 50견, 어깨가 얼었다라고 표현을 해서 동결견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프리진 숄더, 그러니까 50견하고 회전근개 파열에 그러면 치료의 중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좀 관리하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회전근개 파열의 중점은 소원근에다 두세요. 그리고 50견의 그 관리의 중점은 견갑하근에 두시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좀 편해졌죠. 머릿속이 단순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첨가를 하시는 겁니다. 50견이 더 심할까요? 회전근개 파열이 더 심할까요? 고통스러운 거는 누구나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고통스럽겠지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의 변화가 비슷한 50견으로 오는 이 50견이 좀 더 고통스럽고 50견의 증상은 새벽에 주로 많이 아픕니다. 견갑하근의 기시점은 견갑골의 견갑하와에서 시작되세요. 끝나는 곳은 상완근의 소결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신경 자체도 경추 5번, 3번, 7번에서 그 신경 내외를 지배를 하고 제가 주장했던 프리진 숄더의 관리 근육이다. 그래서 당신들을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는 근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견의 의학적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쓰면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불러서 유착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유착된 거를 뜯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의학적인 것에 대한 또 도움을 받고자 해서 거기를 이렇게 체중력파로 또 관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50견의 통증이 오는 분들은 많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수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제가 이제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비법을 좀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어깨 아픈 사람들은요, 일단은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주시하시는데 그 통증을 무시하셔야 됩니다. 자, 뇌로 계속 가짜 통증을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통증을 무시해서 잡아서 풀어주고 두 번째 통증 풀어주고 세 번째 통증을 풀어주면 진짜 통증의 자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어주면 이 어깨의 가동 범위는 현저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관리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관리를 해준 상태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계속 그 팔을 움직여서 가동 범위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어깨가 이제
제가 얘기했던 소원근, 그 다음에 대원근, 쇄골 하근보다 좀 더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근육들보다도 관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깨를 제가 어깨 숙이를 오늘도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자꾸 단편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삼각근이나 어깨 주변에 있는 승모근이나 여기에 막 집중적으로 갑니다. 근데 천층의 근육, 겉에 있는 근육과 심층의 근육과 최심층의 근육이 그 역할과 기능적인 요소가 제일 많은데 최소한 손을 대면 천층 아래에 있는 심층까지는 그 에너지가 전달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 관절이 과연 어깨에만 있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쇄골이 끝나는 견봉쇄 관절, 그죠? 또 쇄골과 그 다음에 요 흉골을 만나는 흉쇄 관절, 또 요 부분에 얇게 피부에 붙어 있는 광경근, 이 모든 게 어깨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요. 대흉근이 또 연관되고요. 뒤에 광배근이 또 연관되고요. 견갑거근, 승모근, 이 안에 있는 두판상근, 이 총체적인 부분들이 결국 어깨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깨에서 물론 그 문제는 극상근이고 치료는 소원근이고 밤에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자면 극하근이고요. 그 다음에 오십견을 해결해 주는 근육은 견갑하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근육이 나온 김에 어깨에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한번 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의 근육을 여러분은 봅니다. 근데 참 공부가 너무 겉핥기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견갑하근은 이해했어요. 자, 소원근은 이해했어요. 대원근도 이해했어요. 극상근도 이해했어요. 극하근도 이해했단 말이죠. 근데 어쩌라고요? 어떻게 되는 유기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깨가 과연 움직일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하나의 근육근, 또 그 근육근에 대한 모션, 통증의 양상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왔습니다. 팔을 들어 그랬더니 30도를 못 들어요. 이건 극상근의 문제였거든요. 30도가 아니라 30도에서부터 90도까지 팔을 못 들어요. 얘는 삼각근의 문제거든요. 그럼 90도에서 들어보세요 했더니 180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얘는 견갑거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진짜 걔네만 작동할까? 아니에요. 근육은 거기에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거와 그거에 반대적인 요소에서 당겨주는 힘의 코디네이션이 일어나야지 동작이 일어난다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참 많은 근육을 저도 보고 오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 고객이 얘기하는 통증과 현재 내가 공부되어 있는 학습이 불일치되는, 그러니까 그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되게 많다는 거죠. 고객은요, 의학적인 교과서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게 과연 관리해주는 제 입장에서도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일단 항상 저는 고객의 말에 기울을 기릅니다. 현재 고객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뭔지를 보고 과연 이게 진짜 겉으로 올라온 증상인지 아니면 다른 거를 숨기기 위한 통증인지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뇌는 두 가지 통증을 동시에 인지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통증을 인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통증을 숨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통증이 올라왔을 때 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몸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는 몸살기 또는 명현반응이라는 또 하나의 통증을 야기시킵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자체는 내가 여기가 아파서 왔는데 왜 온몸이 아프냐고 나고 또 다른 하소연을 하게 되죠. 다른 것보다도 이 견갑하근과 오십견은 우리 몸의 통증과 몸살을 상당히 많이 유도하는 근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근육을 어떻게 하면 뜯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스러워 한다는 거죠. 견갑하근과 그 다음에 소원근, 극상근, 극하근까지 연관되는 근육근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자, 삼각형 편대가 있습니다. 잡아주는 것, 주동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 반대에서 기랑 반대의 힘, 또 이 주동적으로 도와주는 보조근의 힘, 또 이거에 못지않게끔 옆에서 기둥처럼 받쳐주는 여러 협력근들이 그 하나의 동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관절은 제약이 있잖아요. 팔꿈치는 구부렸다 폈다는데 이 어깨는 360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복잡함이 들어가 있어요. 또 다른 것보다 또 많은 양의 에너지와 활액도 나오는 곳이죠. 그래서 어깨가 단순히 극상근을 풀든 극하근을 풀든
소원근을 풀든 또 견갑하근을 풀든 그 근육에서만 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쇄골뼈하고 흉골이 만나는데 쏙 들어가 있는, 우리 이거를 한의학 쪽에서는 천돌이라 부릅니다. V자 라인이 들어가죠. 천돌 밑으로는 흉골이 있죠. 흉골. 자, 쇄골이 와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흉골과, 그러면서 여기도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얘를 흉쇄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요 관절하고요. 또 쇄골을 쭉 쫓아갑니다. 쇄골이 끝나는 자리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도 또 어깨랑 또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 라인의 관절에서 굳어 있어도 어깨 움직임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줍니다. 실례로 고객들 수기할 때 흉쇄관절을 풀어도 되게 고통스러워 하고요. 견봉쇄관절, 견쇄관절을 풀어도 상당히 많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풀었더니 어깨 ROM, 관절 가동범위 현격하게 늘어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근데 너무 단편적인 사람들은 근육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나는 근육과 승부를 내리라. 근데 사실 근육이 아닙니다. 근육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요, 근육하고 뼈가 연결되는 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텐던, 우리가 알고 있는 힘줄이라는 요소에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보게 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근육을 파고 들어가고 근육에서만 해결하려고 들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놓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들을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어깨에서 또 연결되는 게 이제 목하고도 연관됩니다. 자, 상위 레벨의 신경인 상하 완신경이 이제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갑니다. 쇄골 밑으로 쇄골 하근과 소흉근을 통해서 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각근에서 어떤 압박이 되거나 그러면 팔로 쭉 타고 내려가는, 우리가 뭐 흉곽 출구 증후군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죠. 폐색처럼 느껴질 수 있는 증상들도 전부 다 팔과 어깨의 중복적인 증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깨의 증상이 심해요. 봤더니 목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팔로 내려가는 증상적인 요소가 같이 가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깨만의 문제만 가지고는 이거는 보기는 아니고 이거는 목하고도 연관되는 하나의 그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런 케이스가 있죠. 고객이 오셨는데 회전근개 파열에다가 오십견이 있고 경추 디스크까지 있는 상황에 고객이 오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어깨에서 통증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30이라고 느끼는데 이 고객은요, 디스크와 회전근개 파열과 같이 느끼기 때문에 증상이 100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100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지 않고 어깨가 아프다고 표현을 하죠. 어깨가 아파. 어깨가 많이 아파. 그래서 일단은 목에 연관되지 않은 어깨만의 그 의학적 소견을 가지고 설명해도 이 정도 소견에서 이 정도 증상이 나타날 걸 생각을 못하지만 상위 레벨의 신경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말을 참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내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는 것만큼 보여요. 고객 관리는요. 내가 신경 레벨을 공부하고 목에 대한 걸 공부했고 팔에 대한 디스크성과 모든 과정을 공부했고 카데바를 통해서 또 이런 공부했고 해박적인 요소를 공부한 사람들이 같으면 단순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저 어깨가 진짜 단순히 어깨만의 증상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아니면 목에서부터 내려가는 하나의 근육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텐더나이티스라는 건초염의 문제인지 그 모든 상황이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단순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소원근하고 견갑하근을 얘기하면서 제가 많은 얘기를 좀 풀어드리는 것은 임상에서 적용되는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가 아프십니까? 네, 어깨가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픕니까? 내 어깨가 움직일 때 뚜둑뚜둑 소리가 납니다. 네, 그건 극상근이죠. 어깨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프십니까? 잘 때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 잤습니다. 네, 그건 극하근입니다. 자, 어깨가 아프십니까? 네, 어깨가 아픕니다. 제가 수저질이 안 돼요. 네, 그건 극상근입니다. 이거는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극상근만이 수저질이 안 되겠느냐고요. 진짜 어깨가 아픈 게 극하근만의 문제겠냐는 거고요. 근데 그거 제가 자꾸 단순화시키고 단편화시키는 거는 단순화와 단편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도가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고객이 얘기하는 거를 받아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끊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근육이 뭔지 요점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알고 있는 이 소원근이라는 거 두 개 그냥 외울 것만 알려드릴게요. 소원근 어깨 통증을 치료해주는 근육인데 거기에는 뒤에서 두 개의 신경이 나와. 우리는 그 신경을 애과신경과 요골신경이라고 해. 그래서 어깨 통증을 해결한 주범이야. 특히 회전근개 파일 때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돼. 물론 오십견도 신경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좀 단순화시키고 단편화시킬 때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라. 견갑하근은 오십견을 치료해주는 대표적인 근육이고 당신을 어쩌면 치료의 신으로 만들어주시는 근육이다.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불리는 이 견갑하근을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오십견의 동작이 제한성이 가동 범위가 늘어나서 통증을 케어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그래서 팔이 뒤로 돌아가는 동작이 안 되니까 겨드랑이 밑에서 파고 들어가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관리 시스템을 봐줘야 된다. 그래서 오십견 관리 근육의 주 포인트다. 그리고 여기에다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지시키는 거는 어깨 주변에 관절을 좀 더 신경을 쓰고 근육으로는 어깨나 이런 근육 중에서 우리가 어깨 아픈 사람들이 잘 관여하지 않는 일명 여기 얘기했던 그 아까 그 헐크 근육이라고 했던 이 근육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 근육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해를 하자. 이쪽에 있는 광경근까지 신경 쓰는 보라 그랬고 또 여기에 연관되는 관절 중에서 흉골과 쇄골, 흉쇄관절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흉쇄관절을 움직이게 도와줘야 되고 또 견붕쇄관절, 견쇄관절도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 진짜 여기다가 언급되는 것이 어깨 견관절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견갑골이 조직에서 유착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견갑골에는 능형근육이 붙어 있잖아요. 척추가 이렇게 있고 능형근육이 붙어 있으면 이 견갑골을 손으로 뜯어서 모빌라이징 시켜서 얘가 좌우로 움직임이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깨 가동 범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견갑골을 안쪽으로 손을 넣고 뜯고 바깥쪽으로 손을 넣고 뜯어서 얘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려면 또 능형근육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얘가 움직여지려면 견갑골을 움직여주려면 견갑거근에 또 신경을 쓰게 되는 이런 하나의 그림이 계속 연달아집니다. 그래서 어깨 관리를 잘하는 사람 결국 어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수기요법의 신이다라고 제가 신교수가 설명합니다. 조금은 어깨 관리를 제가 실기할 때도 되게 많이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가능하시면 제 오프라인 수업에 오셔서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강의비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르쳐 드립니다. 단 장소를 쓰다 보면 장소 그 비용은 당신들이 조금 부담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항상 제가 교류하는 쪽으로 가시고 항상 당신들의 힘이 돼주는 사람이 될 거니까 지치지 마시고 본인 자리에서 최고가 되십시오. 그래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안녕히 가십시오.